예, 안녕하십니까. 순천만 모rin가 협동조합 대표 신춘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순천제일대학교 백승환 교수라고 합니다. 모링가 자문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더운 나라에서 온 나무인데 네. 그 기후가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근데 순천만에서 이 모링가를 재배하는 게 그 인도산에 있는 그 영양 성분을 뭐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인도가 원산지인 거는 맞죠. 그리고 아열대에서 잘 자라는 것도 맞고요. 순천의 모링가의 특징은 1년생이에요. 예, 한 해만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거든요. 우리가 새싹 채소가 좋다 그러고 또 뭡니까 보리 새싹을 건강식품으로 즐겨 먹듯이 1년생으로 키우기 때문에 잎이 적고 잎이 연해요. 예, 그러다 보면 그 뭐라 그러나 영양 성분이 많고라는 이야기보다는 영양분의 흡수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맛 성분도 훨씬 더 많고요. 예, 이것이 우리 순천만 모링가의 특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영양 성분이 그대로 있다, 없다. 있다. 오히려 더 있다. 오히려 흡수율이 더 빠르다. 그렇죠. 이제 상대적인 건데요. 영양 성분이 더 있다고는 할 수는 없을 수 있어도 흡수율이 빠르다는 그것은 명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링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모링가가 뭔지 예. 진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혈관 청소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릴게요.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이 뭔가 대단한 새로운 어떤 뭐 식품을 가져왔다고 소개를 하시면서 그 선물을 받았던 게 대부분 모링가였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국내의 굴지의 대기업에서 뭐 케이블 TV나 광고 방송에서 또 모링가에 대한 제품 소개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모링가가 웃기게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현재는 더 유명한 그러한 또 식품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지만 이 영양 성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이 타 어떤 제품에 비해서도 효과도 빠르고 그 다음에 효능도 많기 때문에 빨리 좀 전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 중심에 우리 순천만 모링가 협동조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요거트에 섞어서 먹어도 돼요. 뭐 적정량이 하루에 뭐 몇 그램이에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요거트에 섞어서 드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 같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가당 요거트에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지금 하루에 1에서 2g 이렇게는 한 2, 3년 전에 그 종편 TV에서 출연하시는 그 박사님들이 1에서 2g을 권장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합원들도 그렇지만 저는 뭐 하루에 많이 먹을 때는 뭐 15g 이상도 먹어도 그렇게 이상은 없었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모링가는 식품입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과 약의 차이는, 약은 적정량을 먹으면 약이 되고 적정량 이상이 되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식품은 평생 동안 먹어도 무해한 것이 식품이에요. 그래서 식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 새싹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반찬, 나물 반찬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드신다면 드시는 양에 대해서는 개인의 차이일 뿐이지 크게 뭐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요 질문을 한 2분 정도 하셨거든요.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요. 어떤 모링가를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모링가를 드시고 좀 어지럼증이 있고 좀 이렇게 구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었다 라는 분이 한 2분 정도 또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는 식품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MSG라는 조미료 아시죠? 근데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DI라고 하는데 하루 섭취 허용 기준이 없는 것이 MSG예요. 그러니까 MSG는 뭐 삽으로
퍼먹든 뭐 예를 좀 거창하게 하자면 삽으로 퍼먹든 뭐 어떻게 먹든지 간에 전혀 인체에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MSG를 드시고 몸에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열이 난다든지 또 가렵다든지. 이거는 병이 아니고 알러지예요, 알러지. 그래서 역시 모링가도 식품이기 때문에 모링가 알러지가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반응이 나시는 분들은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알러지라고 하는 것은 그 성분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뭐 이 제품 소개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순천만 모링가에서는 모링가를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그만큼 독성도 줄어들고요, 소화 흡수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뭐 발효 제품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양을 줄이신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제품과 같이 드신다든지, 이런 또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공복에 먹으면 속 쓰릴 수 있다고 하던데 또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복 섭취 괜찮나요? 패스하겠습니다. 예. 또 일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보통 녹차를 먹으면, 공복에 녹차를 먹으면 뭐 속을 깎는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셔요.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녹차에는 중요한 두 가지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갑자기 또 녹차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많이 알면 좋은 거니까. 자, 녹차는 카테킨이라는 성분과 그 다음에 또 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카테킨은 높은 온도에서 용출이 되는 기능성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테아닌은 낮은 온도에서 그 용출이 되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온도에서 용출이 되는 카테킨, 또 하나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카페인, 이런 것들은 그게 그 위를 좀 자극하는 성질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후에, 그 다음에 또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고기 드시고 나서 이렇게 드시면 참 좋은데, 이 모링가는 카페인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녹차에 비해서는 속이 깎인다거나 이런 현상이 없죠. 이것도 개인 차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유기농이죠? 이런 질문. 유기농은 아니고요. 네. 무농약입니다. 유기농과 무농약은 전혀 다른 건가요? 근본적인 것은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우리가 유기농을 하게 되면 지금 시기에 호밀이나 땅에, 그러니까 퇴비를 하지 않을 것을 땅에 이렇게 작물을 갈아가지고 내년 봄에 경운한다 그러죠. 로타리를 쳐서 한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토양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무가 클 때 거기에다가 이제 액비살포라 그러잖아요. 그럼 비료를 전혀 치지 않는 것은 무농약인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제조한 그 액비를 뿌리면 유기농입니다. 친환경 재배로 용어가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친환경하고 유기농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전혀 그 퇴비나 그 제초제를 치지 않는 거, 방식은 두 개는 똑같은데, 거기에다가 유기 성분의 퇴비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재배를 하는 것을 유기농이라고 하는데, 친환경 2년, 3년이 지나야 유기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천만 국모링가는 현재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나요? 현재는 친환경 재배입니다. 친환경 재배이고, 저희가 올해부터 집단 재배로 돌아섰기 때문에 올해 1년 지났고 다시 2년 뒤에 유기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간략하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농약을 치지 않아야지 유기농이고요. 화학 비료도 1년 이상 치지 않아야지 유기농입니다. 뭐 계속 길게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국내산인 거죠, 모링가가. 네.
아니요, 순천산이죠. 순천산이에요. 네. 어우, 저는 아주- 더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순천만의 특징으로 순천형 모링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전국에서 모링가를 재배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어요? 네. 강원도 철원에도 있고요. 전북 부안에도 있고, 완도, 장흥, 뭐 광양, 구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곳에서 재배하는 모링가랑 네. 우리 순천만에서 재배하는 군모링가 네. 어떤 뭐 다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만 노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 데는 특히 강원도라든가 부안이라든지 이런 데는 빨리 추워지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서리가 뒤늦게 늦서리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만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고 월동을 나기 위해서는 그 뿌리만 남겨놓고 흙을 보온을 시켜가지고 월동을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빨리 올라오죠. 근데 하우스가 새 비닐도 15%의 차광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걸 월동을 하기 위해서 이중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중이란 것은 비닐 하우스 안에 또 하우스를 또 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먼지가 쌓이면 훨씬 더 많은 차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보면 아무래도 햇볕을 바로 많이 못 쬐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질 거다 생각해서 저희는 노지 재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쌀이 풀이냐 나무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쌀은 단년생이죠. 그러니까 쌀은 풀이죠. 그래서 모링가는 단년으로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년에 또 새로운 새잎, 또 새로운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차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가 하면 그 가공 제품을 봤을 때 빛깔을 보셔야 돼요. 확실히 인도산과 그러니까 수입산과 국내산은 색상이 확연히 다릅니다. 다르고 또 순천만 모링가 협동조합의 제품과 타 그 농가에서 만든 제품의 색깔을 보시더라도 그 엽록소 색상이 아주 밝고 투명해요. 그래서 이것이 순천만 모링가가 타 제품과의 차별화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뭐 묘목을 사서 집에서 키울 수는 없나요? 라는 질문들이 또 한 몇 분 계셨었거든요. 예. 이리저리 설명해봐야 복잡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는 살균을 하고 소독을 한단 말입니다. 모든 식품들이 그 식물들이 독성이 있어요. 살균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저런 과정을 겪다 보면 결국은 그 사서 먹은 게 결국 더 쌀 겁니다. 결론은 순천만 군모링가 사서 드시라고 물 드시고 오세요. 뭐 집에서 혹시나 키워서 네. 그거로 뭐 잎을 따셔가지고 뭘 수육을 삶아 드신다거나 네. 예를 들어 이랬을 때 차로 그거를 네. 잎을 좀 베란다에서 말려서 차로 끓여 드신다고 했을 때 뭐 문제 되는 거는 없죠? 문제 될 거는 없죠. 근데 키울 수가 있긴 해요. 자라요 집에서도. 노지에서 재배되는 거 보면 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그걸 화분에서 집에서 키운다고 해봐도 그만한 효과가 나올지는 좀 의심스러워서 저는 집에서는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은 순천만 군모링가 이번에는 발효환이네요. 사드십시오. 이 발효환하고 일반 환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 발효라고 하는 것은 그 세포의 조직을 파괴시켜서 세포 안에 있는 물질을 많이 밖으로 용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흡수율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발효차가 일반 차에 비해서 소위 말해서 그 차에 있는 좋은 성분을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순천만 모링가 조합의 발효환도 녹차의 후발효 공법, 보통 발효를 할 때 설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보이차를 만드는 후발효 공법으로 그래서 그 모링가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효모 같은 미생물을 접종시켜 가지고 장기간 발효를 시켜요. 이렇게 되면
설탕이 들어있지 않아도 모링가 잎 자체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조시켜서 이것들을 가공시키면 맛 성분도 정대가 되고 특히 또 영양 성분의 흡수율이 높아지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검증해 드릴 수 없지만 일반 그냥 모링가 환과 발효환을 섭취했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발효환에서 훨씬 더 그 효과가 빠르다는 이야기를 많이